자, 파이썬 함수 응용의 마지막 내용은 adrs라고 되어 있긴 한데 부제가 경제적인 함수 사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adrs라는 내용은 파이썬에만 존재하고 있는 문법입니다. 그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수많은 함수적인 응용 내용을 설명드렸지만 이 내용은 다소 좀 독특한 편입니다. 오로지 파이썬에서만 적용하는 문법이고 특징이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너무 심플한 독창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독창적이고 심플한 문법으로 쉽게 우리가 앞에서 사용하던 내장함수, 외장함수, 사용자 정의함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응용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adults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필수로 아셔야 할 건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이걸 할 줄 모르시면 이 adults 내용은 당연히 활용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adults라는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파이썬의 강력함을 익히시기 위해선 앞에서 배웠던 파이썬의 함수 기본적인 내용은 당연히 익히시고 진짜 파워풀하게 함수를 운영하고 싶을 땐 그때는 이 adolts가 굉장히 힘이 되고 굉장히 도움이 되고 너무나 업무의 효율성, 코드의 효율성, 데이터 분석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adolts 내용은 필수는 아니고 선택적인 내용입니다. 필수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adolts를 배우면 헷갈리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반드시 참고하시고 약간은 옵셔널하게 이 내용을 한번 쓱 읽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해결해 볼까요? 일단 총 4가지의 경제적인 함수 사용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 그 첫 번째는 함수 생성, 람다입니다. 일단 한번 예시를 먼저 보고 거꾸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형태가 너무나 독창적이고 처음 보신 형태라서 바로 이것을 글로 읽었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자, 봅시다. 제가 만약에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함수의 이름은 add, 매개 변수는 a와 b 두 개를 받아서 a 더하기 b를 return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add라는 함수를 쓰고 인수로서 1,2 두 개의 값을 입력을 하면 이 인수는 매개 변수 a, b에 반영이 되고 이 두 개가 결합되어서 3이 출력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람다라는 표현을 쓰면 이 함수를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함수 이름은 add underbar id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는 a와 b라는 걸 입력을 받고 따옴표를 기점으로 반대편엔 a 플러스 b를 출력한다. 이게 끝입니다. 앞에 람다라는 명령을 썼을 뿐입니다. 즉 이런 거예요. 입력, 출력, 함수 이름. 입력, 출력, 함수 이름. 그런데 이걸 일일이 define을 통해서 선언할 필요가 없이 보통 통상 우리는 변수에 무언가를 저장을 많이 하죠. 그런 특징을 그대로 simplify해서 쓰는 형태인데 함수명은 자, 이 변수는 변수죠 보통. 변수는 변수가 아니고 함수야.
입력은 a, b, 출력은 a 플러스 b야. 이렇게 통상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dd id 그리고 인수로 두 개 값을 넣으면 똑같이 3이 출력이 됩니다. 특이한 형태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result라는 비어있는 리스트 변수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add function이란 변수는 함수야. 입력값은 x 하나, 출력값은 비어있는 리스트 result에다가 입력값에 1을 더한 수치를 append해서 저장하는 것을 출력시킬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dd func 함수명 인수 1 넣으면 1이 들어가서 입력돼서 1 더하기 1 2가 빈 리스트에 들어가서 result를 출력하면 2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함수는 당연한 거지만 일반적인 람다 함수처럼 result는 빈 리스트 반복문을 통해 5개의 값을 x에 넣을 것이고 그 x 값은 입력값으로 add func에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값이 들어가서 실행되면 2라는 리스트가 저장이 되고 2가 들어가면 추가되고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람다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함수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람다, 입력, 출력 이렇게 굉장히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함수를 생성하는 예약어 define의 약자인 def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인데 여러 줄을 쓰는 게 아니라 한 줄로 간결하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define을 굳이 쓸 만큼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 또는 define을 사용하기 어려운 곳에서 주로 람다를 많이 써서 함수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어떤 함수의 형태가 아니라 마치 y는 fx 그러한 식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람다 표현식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자체는 다른 함수에도 반영되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 표현식은 이름이 없는 익명 함수입니다. 그래서 호출할 수가 없고 사용한 후에는 이 개념이 어색할 수 있는데 컴퓨터의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함수를 define으로 만들면 우리가 이 파일을 끌 때까지는 계속 이 함수를 저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실행되고 나면 이 함수는 없어집니다. 호출할 수 없고 메모리에 사라진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방법, 함수 이름은 이건 변수가 아니라 함수야. 람다라고 표시해주고 입력값 1, 입력값 2 여러 개의 입력값 가능합니다. 따옴표를 기점으로 뒤에 부분은 이 매개 변수들 입력값들의 표현식인 연산값, 출력을 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람다 함수를 설명드렸고요. 자,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람다 표현식 자체를 마치 함수, 처리, f처럼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람다 어떤 변수명에 저장된 거 아니죠? 그냥 이거 자체가 함수입니다. 람다라는 것은 변수명, 아니 함수명은 없는데 x를 받아 x 플러스 10을 출력하는 함수야. 근데 함수 이름은 없어. 그리고 이걸 괄호를 쳐서 마치 f처럼 작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마치 fx처럼
1을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이건 입력값으로 인식을 하고 11이 출력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예제는 생성이 어렵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입력값은 x인데 y는 10으로 생성을 하고 그리고 x 더하기 y를 출력해 줄래? 이런 뜻이거든요. 식 자체로 봤을 때. 그런데 이 람다는 너무 간결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변수를 생성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래와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 밖에 y는 10을 생성해 두고 함수 만들게 입력은 x, 출력은 x 더하기 y 이거 전체를 f라고 생각을 하고 1 입력이 들어가면 1 더하기 10이 만나서 11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람다 표현식 자체를 람다 표현식 입력, 출력, 괄호로 묶어서 마치 함수, 처리, f처럼 인식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파이썬에만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인수들을 입력을 하면 입력값을 받아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 외에 특히 함수의 인수 부분을 간단하게 함수로 반영할 때도 많이 씁니다. 자, 이건 약간은 독특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플러스 10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x 하나를 입력받고 x 더하기 10을 출력을 함수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배우게 될 건데 map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map은 실제로 함수와 값을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각 값들을 하나씩 이 함수에 넣어서 그 결과를 입력과 동일한 형태로 묶어서 출력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반복문을 실행하는 거죠. 그쵸? 리스트에 들어있는 1, 2, 3이란 값을 이 함수에 하나씩 반복문을 통해 넣고 그 결과를 묶어서 출력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반복문을 굳이 쓰지 않아도 파이썬 이런 게 가능합니다. map, 묶어준다. 함수와 인수, 함수와 입력. 그러면 이 입력값을 반복을 시켜서 그 값들을 출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람다 표현식을 쓰면 이렇게 함수를 만들지 않고 번거롭지 않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끝입니다. 플러스 10이란 거 대신에 람다 표현식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함수, map을 통해 함수와 입력값, 함수는 입력이 x, 출력은 x 더하기 10, 입력의 묶음은 1, 2, 3, 하나씩 반복하여 출력, 11, 12, 13 같은 결과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람다 표현식을 통해서 좀 더 쉽고 간결하게 함수를 생성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아래에 있는 퀘스천을 통해서 좀 더 이해도를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람다 표현식을 사용해서 아래 파일명, 파일즈는 제가 이렇게 파일명을 넣어놨습니다. 이 중에서 확장자가 JPG 또는 PNG로 끝나는 이미지 파일만 리스트로 뽑아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됩니다. 즉 람다 표현식을 써서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이 파일즈 값으로 입력값을 통과시켜서 JPG와 PNG로 끝나는 파일명만 출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람다 표현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중첩 함수 map입니다. 이 map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사실 람다에서 일부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드렸던 겁니다. map은 사용 방식은 특이합니다. 이때까지 아마 이런 건 처음 보실 거예요. 입력값의 함수명을 받습니다.
항상 입력값에는 숫자, 뭐 리스트, 묶음, 시퀀스 이런 것들이었는데 맵은 함수 이름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입력값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개를 넣으면 이 입력값들이 이 함수에 통과된 출력값들을 묶어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시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dd1이란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건 변수가 아니야. 함수명이야. 이 함수는 입력이 x, 출력은 x 더하기 1이란다. 그리고 내가 사용할 입력 데이터는 다음과 같아. range 0,10, 0부터 9까지의 값일 거고 그 시퀀스가 리스트로 바뀌어 있겠죠. 그럼 맵 함수는 통상 이 출력을 시키기 위해서 리스트로 많이 변경을 시키는데 맵 함수명 데이터, 즉 이 함수를 통과시키는 값은 0에서 9까지의 리스트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 9까지 리스트의 값이 통과돼서 0에서 9까지가 들어가고 이 값들은 1이 더해져서 1부터 10의 묶음이 되고 이걸 리스트로 변경하여 출력이 된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또는 두 개 이상의 값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dd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이건 입력값이 두 개입니다.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x의 후보를 1, 2, 3, 4, 5로 만들고 y의 후보를 5, 4, 3, 2, 1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 맵 add, a, b라고 하면 자동으로 위치상입니다. add는 함수 이름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두 개는 함수에 들어갈 인수로 인식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a는 5개지만 b도 5개지만 하나씩 뽑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첫 번째 a와 b는 1과 5가 선택이 되고 그 값이 xy에 들어가서 합 6이 생성됩니다. 두 번째 2와 4가 들어가서 두 개가 더한 값 6이 생성이 되고 이 값이 알아서 5개 모두 실행한 다음에 그 묶음을 리스트로 변경하여 출력을 시킨 겁니다. 이뿐 아니라 애초에 이런 함수명 필요가 없었죠. 람다 표현식을 그대로 함수 자리에 마치 함수처럼 f처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은 람다 표현식 자체를 f로 쓰고 x, y에 반복적으로 들어갈 값들은 a, b다. 이렇게 작성을 해도 동일한 결과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a와 b도 쓰고 싶지 않다. 그럼 그 자리에 시퀀스를 이렇게 넣어줘도 됩니다. 값 하나만 넣어도 되고 시퀀스를 넣으면 알아서 이건 함수 이름, 이건 첫 번째 인수 시퀀스, 두 번째 인수 시퀀스로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그 결과를 묶어서 출력합니다. 그래서 맵 함수는 사용할 함수와 이 함수에 입력될 값들을 맵을 통해 묶어서 인수로 받아 입력될 값이 함수에 적용된 그 결과를 묶어서 출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시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실 조건문도 람다 함수와 맵 함수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앞에서 제가 람다와 맵을 같이 썼죠. 그렇죠? 그런데 람다는 함수고 함수 안에 조건문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면 당연히 람다에도 조건식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맵을 엮으면 되겠죠.
그래서 조건문도 람다 함수나 맵 함수와 결합이 가능합니다. 단 마치 리스트 컴프레hension처럼 실제로 그 표현식이 한 줄로서 간결해지기 때문에 조건문 표현식에 콜론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if를 사용했다면 그 조건문에 가능한 출력과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가능한 출력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else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elif는 쓸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if와 else만 쓸 수가 있고, 만약에 elif를 쓰고 싶으면 if를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 감이 안 오시죠? 일단 아래 예시를 먼저 보고 다시 올라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함수식이 맵 함수를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람다 표현식 이렇게 긴 내용이 함수입니다. 함수고 이 a는 실제 함수에 들어갈 입력값인 거죠. 그렇죠? 맵 함수의 정의상 그렇죠. 그리고 함수를 봤더니 통상 우리가 아는 건 따옴표를 기점으로 해서 앞에 있는 건 매개 변수 입력, 뒤에 있는 건 출력이었습니다. 일단 이 앞의 내용만 봤을 땐 입력은 x고 출력은 입력값을 문자로 바꾼 것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뒤에 조건문 if가 붙습니다. 영어 표현식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함수는 입력값이 x야, 출력값은 이건데 만약에 x가 3으로 나누어지면 이렇게 출력을 해. 그런데 else 그렇지 않으면 x 오리지널 값을 출력하면 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따옴표를 기점으로 뒤에 있는 건 다 출력에 대한 내용이 맞긴 한데, 영어의 어순처럼 이 값, 만약에 x가 3으로 나눠 떨어지면, 그렇지 않으면 x 출력,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출력이 1, 2, 3, 4, 5, 6, 7, 8, 9, 10인데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3, 6, 9에만 스트링의 형식인 따옴표로 묶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만약에 이걸 반복문으로 표현한다면 코드가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함수를 별도로 if문을 써서 길게 만들고, 그걸 별도로 다시 한번 맵 함수를 쓴다고 해도 이름을 넣어서 출력해야 하는데, 이렇게 조건문을 써서 람다를 쓸 수가 있구나. 그러면 이런 값도 결국 다 계산이 돼서 맵 함수를 통과시켜서 같이 쓸 수가 있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통상 그래서 맵은 제가 중첩 함수라고 표현한 이유는, 통상 이 맵 자체의 기능을 쓰기 위해선 내부 값으로 함수 이름을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함수를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다시 한번 더 함수 처리하기 때문에 중첩 함수의 기능을 띄고 있는 겁니다. 함수를 반복적으로 입력값을 넣어서 그 결과값을 묶은 거죠. 그래서 중첩 함수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앞의 예시처럼 만약에 if문을 쓸 때 else를 포함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3이 아닐 때는 3이 아닐 때가 아니라 끝자리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는 스트링 x인 거 알겠어. 근데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케이스는 알겠는데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컴퓨터는 그 내용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는 알겠는데 이것의 여집합,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뭘 출력해야 되는 거야? 이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꼭 else를 함께 표현해야만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를 들었지만 elif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if를 연속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map 함수를 기점으로 이렇게 드래그 표시한 내용은 함수입니다. 뒤에 a는 입력값입니다. 길어졌죠? 리스트 컴프레hension과 비슷하기도 하고 그 틀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함수인데 x가 입력이야. 출력은 스트링 x야. 만약에 x가 3으로 하나 떨어지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실수 x야. 만약에 x가 5로 나누어 떨어지면, 그러면 이 두 개의 케이스가 다 아닌 경우는 그럴 경우엔 x 값에 10을 더해서 그냥 출력하자 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어순과 완벽히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문자 3, 6, 9 나왔고, 만약에 5로 나누어 떨어지는 5와 10은 실수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두 개의 경우가 모두 아닌 케이스에는 10이 더해져서 1 대신 11, 2 대신 12, 4 대신 14, 그리고 7 대신 17, 8 대신 18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조건식 또 반영할 수가 있는데 elif를 쓸 수가 없고 if를 연속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람다 표현식이 길어집니다. 입력값. 만약에 이 if은 조건식이 참이면 이걸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 조건식이 거짓이면 식 1을 출력하라 라는 뜻이죠. 즉 다시 정리하면 조건식을 만족하면 식 1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건식이 거짓이면 식 1을 출력하라. 만약에 if가 두 개라면 조건식 1을 만족하면 식 1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건식 2를 만족하면 식 2를 출력하고, 둘 다 아니면 식 3을 출력하라 라는 식의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맵에 대한 설명도 끝냈고, 아래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이해도를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와 동일한 출력,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번엔 반대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긴 함수를 define 명령을 사용해서 함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걸 생성한 다음에 a라는 입력을 받고 중첩 함수 map을 써서 map 함수 이름은 f로 하셔야겠죠? f a를 넣어서 동일한 출력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함수명에서 람다 표현식, 조건식이 반영된 람다 표현식을 쓰기보다, 그것보다는 역으로 한번 바꿔보시면서 좀 더 이해도를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map 함수는 함수 자체를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함수를 다시 한번 함수 처리한다 라는 의미에서 통상 중첩 함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map 함수를 요약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제적인 함수 사용 방법은 바로 필터입니다. 필터. 자, 맵과 동일한 구조인데 조건식이 참인 입력값들만 반영이 돼서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맵과 표현식은 동일합니다. 맵 자리에 필터가 들어가 있고 함수를 입력값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에 들어갈 입력값을 하나, 둘, 셋, 넷 다 넣어주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앞에서와 유사한데 나는 함수 만들 거야. 함수 이름은 even num. 이건 입력값은 x인데 출력값은 어떤 출력, 리턴 표현식이 아니라
조건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입력값이 2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조건식이야. 이것이 출력입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를 임의로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리스트로 만들고 맵 대신에 필터 이 함수 이름 데이터를 넣어주면 데이터가 하나씩 반복해서 들어가서 2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그걸 확인하고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만 묶어서 출력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뭔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만약에 맵 함수에 2분 넘을 넣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력값이 입력값이 2로 나누어 떨어집니까? 라고 물었죠. 조건식이죠. true, false, true, false가 나오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맵 함수를 쓰면 입력값이 2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참, 거짓, 참, 거짓, 참, 거짓, 참, 거짓, 참, 거짓 이 값이 출력되는 반면 필터는 참인 케이스에 해당되는 입력값들을 출력합니다. 입력값 이해되시죠? 입력값을 넣어서 참인 케이스 true, false가 다 나오죠? 그런 다음 입력값들 중에 참이었던 게 무엇이었지? 라고 해서 그 값이 출력되는 겁니다. 형태도 동일하고 사용법도 완벽하게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즉 맵은 실제로 출력값이 실행된 그 결과를 출력하고 필터는 이 출력값 텀에 실행되어서 참인 케이스에 해당되는 입력값을 출력하는 것이 필터라는 함수의 정체인 겁니다. 그래서 맵과 굉장히 동일하지만 결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통해 확실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예시 f 함수는 입력이 x인데 조건식상 x가 5보다 크고 그리고 x가 10보다 작은가를 확인하는 조건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8, 3, 2, 10, 15, 7, 1, 9, 0, 11 이렇게 넣었어요. 만약에 맵 함수였다면 필터 대신에 맵을 넣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값이 반복문을 통해 하나씩 들어가서 이 조건식을 만족하면 true 아니면 false 그것들이 출력되겠지만 필터는 이 값이 들어가서 8 참인의 그 참인 입력값에 해당되기 때문에 8을 출력합니다. 3은 이 조건식에서 거짓이죠. 그래서 이 입력값은 출력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실행하면 5와 10 사이에 있는 입력값 8, 7, 9만 묶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맵과 너무 유사합니다. 그런데 맵은 출력값을 출력하고 필터는 출력에 있는 조건식이 참인 입력값들을 출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맵, 필터, 그리고 람다 이걸 중첩으로 쓸 수 있겠죠? 중첩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맵과 필터 이거 설명 안 드렸는데 맵은 제가 중첩 함수라고 했는데 결국 필터는 조건식이 반영된 중첩 함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조건식이 참인 함수가 통과된 입력값을 출력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맵은 중첩 함수, 필터는 조건이 반영된 중첩 함수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맵과 필터
그리고 람다를 써서 중첩시킬 수 있는데 이것보다 사실은 리스트 표현식이 훨씬 가독성, 우리 눈에 읽기도 좋고 사실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리스트 표현식으로 위의 결과를 출력해 보면 사실 이거는 함수를 인위적으로 하나 만들고 그 함수를 만든 다음에 값을 반복문을 넣어서 다시 한번 통과시켜서 계산을 다시 하는 건데 리스트 표현식은 이게 끝입니다. 나는 i가 필요해. 그 i는 a에 들어있는 i들이고 만약에 i가 5보다 크고 10보다 작으면 묶어줘. 너무 심플하죠? 이렇게 쓰는 게 사실은 훨씬 계산상 속도도 빠르고 가독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함수 사용의 마지막 내용인 반복값을 생성하는 컴프레hension을 배워볼 겁니다. 사실 앞에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리스트 표현식만 되는 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반복문을 만드는 정말 간편하고 유용하고 심플한 기능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었는데 아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니 데이터의 시퀀스를 묶는 건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 애초에 입력값의 7종에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배웠잖아요. 근데 왜 리스트만 컴프레hension이 가능한 거지? 라는 의구심이 드셨다면 지금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아닙니다. 리스트 이외에 튜플, 셋, 딕셔너리 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컴프레hension 표현식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너무 복잡해 하실까봐 제가 마치 밑밥처럼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한 번씩 보여드렸던 것 뿐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반복문 비어있는 리스트 리절트에 무언가 값을 append 하고 싶다. 값은 range 11을 통과시킨 x 값들 하나하나이고 그 하나하나 값들은 2를 곱해서 append 하여 빈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복문. 그래서 값은 0에서 10까지의 값이 아니라 2가 곱해진 0부터 20까지의 값이 들어가 있고 이걸 리스트 표현식으로 쓰면 이렇게 썼죠. 내가 원하는 출력은 이거야. 이 출력을 위해서 x가 필요한데 그 x는 range 0부터 10까지의 값이야. 이렇게 쓰면 동일한 출력이 생성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른 내용도 한번 보면 이번엔 반복문을 2번 씁니다. 당연히 이것도 가능했죠. 빈 리스트 i는 range 2부터 8까지 j는 range i 곱하기 2부터 50까지 i 간격입니다.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반복을 시켜서 j를 붙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 리절트에 몇 개의 값이 들어가 있고 그 리절트를 출력을 해보니 75개의 값이 있고 4, 6, 8, 10, 12, 14, 16, 18, 20 쭉 나가죠? 그죠? 그러다가 3, 3, 6 이렇게 나가는 것 같죠? 뭐 그럼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이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출력이 되고 이걸 리스트 표현식으로 쓰면 그리고 그 리스트 표현식의 결과를 리절트에 동일하게 저장을 시켜 볼게요. 그럼 이렇게 했습니다. 난 j가 필요해. j가 필요하죠. 그때 for i에 대해서 i는 2에서 8까지 반복시키고 그 값도 사용해서 j에 대해선 range i 곱하기 2부터 50까지
i 간격으로 j를 뽑으면 돼. 그거에 해당되는 j를 묶어서 리절트에 저장. 그러면 동일한 개수, 동일한 출력 값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응용을 해서 사실은 집합으로 값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달라지는 건 뭘까요? 리스트 표현식의 리스트 기호 대신에 집합의 기호를 의미하는 중괄호로 바뀌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계산된 75개의 값은 그대로 있는데 마지막에 set 기호를 만나서 리절트엔 중복되지 않은 값들만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리절트는 총 33개의 값이 있고 이 값은 중복되지 않은 4, 6, 8, 9, 10의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출력도 집합을 의미하는 기호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만 되는 게 아니라 set 컴프레hension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이외에 딕셔너리도 한번 볼까요? 딕셔너리. 만약에 제가 subject, math, history, english, computer engineering 그리고 각 과목의 점수 90, 80, 95, 100 만약에 제가 이걸 딕셔너리로 만들고 싶으면 아래와 같은 반복문을 실행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비어있는 리저트 딕셔너리를 만들고 그런 다음 zip 함수를 써서 subject와 score에 쌍으로 묶어줍니다. 그럼 쌍으로 묶인 값이 하나하나 반복문을 통해서 키와 value에 들어가게 되고 예를 들어 math와 90이 키와 value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 다음 result라는 딕셔너리에 키는 math, value는 90 이렇게 딕셔너리의 값이 새롭게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 리절트를 실행을 하면 매스는 90, 히스토리는 80, 잉글리시는 95, 컴퓨터 엔지니어링은 100 이렇게 딕셔너리가 저장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애초에 딕셔너리의 형태는 중괄호로 묶여 있고 키와 밸류가 따옴표를 기반으로 좌우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나는 이 값이 필요해. 그런데 이 값은 반복문 키와 밸류에 대해서 값은 집으로 묶여 있는 subject와 scores의 값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한 줄로 동일하게 똑같은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집으로 값을 묶어주면 알아서 값들이 페어하게 쌍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 dict 함수를 취해주면 알아서 쌍으로 묶은 값들을 딕셔너리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렇죠? 다 가능합니다. 이 방식을 쓰던 이 방식을 쓰던 이 방식을 쓰던 다 알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렇게 쓰는 게 기본 방식입니다. 어떠한 프로그래밍에도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반드시 익숙하게 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은 방식도 쓰시길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리스트 표현으로 위와 동일한 결과를 작성하고 싶다.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묶습니다. 매스와 90은 튜플로 묶고 히스토리 80 튜플,
잉글리시 95, 컴퓨터 엔지니어링 100 튜플로 묶은 다음 4개의 튜플 값을 리스트로 묶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변수에서 반복문을 쓰면 t 값엔 튜플 4개가 하나하나씩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t의 0번째 값은 키로, t의 1번째 값은 밸류 값으로 묶어서 딕셔너리로 저장해 주겠니? 라고 하면 동일한 출력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이해를 좀 해보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출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개의 튜플 묶음을 리스트로 묶으면 이걸 반복문을 통해 t를 출력하면 t는 아래와 같이 튜플로 묶여있는 값 전체를 하나의 값으로 인식해서 4개의 튜플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t는 결국 이 튜플 값이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되고, 이걸 사용해서 t는 튜플이기 때문에 t의 0번째는 매스, 히스토리, 잉글리시, 컴퓨터 엔지니어링, t의 1번째는 90, 80, 95, 100인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묶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리하면 컴프레hension은 리스트만 되는 게 아니라 튜플, 셋, 딕셔너리 어디에도 활용 가능한 반복값을 생성하는 너무나 간편하고 유용한 기능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마지막에 배웠던 경제적인 함수 사용, 이 내용은 필수가 아닙니다. 파이썬에만 있는 유일한 기능이고 이것은 선택적인 것이다.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이 훨씬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필수로 하셔야 되되 아래 내용은 선택적으로 하셔도 괜찮고, 아래에 있는 내용보다 위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먼저 익히신 다음에 선택적으로 아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줄이고 좀 더 잠재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생성하는 람다, 중첩 함수 맵, 조건식을 통과시켜서 중첩 함수를 쓰는 필터, 마지막 리스트 이외에 튜플, 셋, 딕셔너리 모두에 쓸 수 있는 컴프레hension입니다. 자, 파이썬 함수의 응용 정리하겠습니다. 파이썬 함수의 인수를 어떻게 넣는다? 위치 인수, 아규먼트 인수, 키워드 인수, 딕셔너리 인수처럼 목적에 맞게 인수의 값을 순서대로 넣거나 개수를 알 수 없는 여러 개의 인수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위치 인수의 매개 변수를 변경 아니면 고정해서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개수를 알 수 없는 여러 개의 키워드 인수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4가지의 방식이 기본이었습니다. 반드시 익히셔야 하고, 현실적으로 함수는 위에 배웠던 4가지의 방식을 다 섞어서 함수를 만듭니다. 위치 인수, 아규먼트 인수, 키워드 인수, 딕셔너리 인수,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함수 생성 방식이긴 합니다. 결국 이 4가지를 이용하면 어떠한 형식의 함수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어떠한 기능의 함수도 다 쓰는데 무리가 전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통상 만들어지는 모든 함수는 우리가 잘 쓰고 있는 프린트 함수를 포함해서 전부 다 위치 인수, 아규먼트 인수, 키워드, 딕셔너리 인수 다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수 내에서 만약에 내가 입력하지 않은 임수값을 자동으로 매개 변수가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매개 변수를 값으로 반영해주면 이 매개 변수에 해당되는 인수는 반영하지 않더라도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 함수는 함수 내부에
조건문을 반영할 수도 있었고 반복문도 반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파이썬 자체에 다양한 내장 함수가 있는 것도 확인했었고 우리가 임의로 만들었던 바로 사용자가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도 마치 내장 함수처럼 사용할 수가 있었고 마치 내장 함수처럼 설명도 추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덕스트링 기능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수 내의 위치 기반을 통해서 함수 내부에 있는 지역 변수, 함수 바깥에 있는 전역 변수, 그 이외에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항상 사용하고 있는 내장 변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도 함수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인식될 수 있는 그 인식이 가능한 범위가 공간이 따로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배웠던 스코핑 룰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수 내부에도 똑같은 변수를 쓸 수가 있고 함수 밖에도 동일한 변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논리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함수를 쓸 때 변수가 중복되더라도 어떠한 결과가 출력될지 인지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내용 파이썬 함수의 응용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